차인표. 대한민국의 배우, 집안에서는 기업인이었던 아버지의 가업을 잇길 바랐던 반면 본인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다. 1993년 MBC 공채 22기로 합격, 배우의 길로 들어선다. 초창기에는 이름 때문에 당대 유명했던 아나운서 차인태와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엑스트라급 역할을 몇 개 맡다가 1994년에 베스트 극장의 하얀 여로에서 첫 주연을 맡았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으로 온 청년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타령하는 내용인 드라마에서 차인표는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입양아 역을 능숙한 영어 발음으로 소화하며 당시 베스트 극장을 본 사람들에게 상당한 인상을 남겼다. 첫 주연을 맡은 그해 첫 연속극 주연을 맡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단숨에 최고 스타로 떠오른다. 생신인이었지만 압도적인 잘생김으로 한순간에 탑스타의 위치까지 올라간다. 당시 이 드라마로 인한 차인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각종 연예 프로그램 및 스포츠 신문 등에 대서특필되고 20대에 이미 파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짐에도 인기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 당시 아직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서 차인표가 당시 미군들도 자주 찾던 이태원의 유서 깊은 젯클럽인 고울드 재즈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장면은 대한민국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그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후술한 바와 같이 해당 장면에서 색소폰 리드를 거꾸로 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전문 연주자가 아니니 이해해주자로 이 장면 하나 때문에 94년 그 무더운 한여름에도 가죽 잠바, 오토바이가 높은 판매고를 올렸으며 특히 색소폰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이 장면에 현재는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남궁현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인기의 이유는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 몸매에 적당히 좋은 목소리, 당시 소수였던 해외파에 대한 막연한 환상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거기에 드라마 캐릭터는 부잣집 이사님이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남성미를 발산하며 또 색소폰 연주까지 하는 감미로움을 갖춘 그야말로 환상의 인물이었다. 지금은 저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스타가 바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된 남자라 할 수 있다. 당시 연말에 각종 신문에서 꼽은 올해의 10대 사건 등지에 차인표 신드롬이 당당히 순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주역 커플로 연기했던 선배 시네라와 결국 부부로 맺어지게 된다. 그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신혼 초기 시네라가 당시 연예인들처럼 나이트도 자주 가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전화부스 안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까지 말았다고 한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인꼬 부부로 남아 연예계에서도 유명하다. 시네라 말하길 당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던 것을 차인표가 연예계 생활에 피해를 볼 각오를 하면서까지 직접 나서 막아내는 걸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며 차인표가 시네라를 끝까지 지킨 이유가 시네라의 이런 속 깊은 마음씨 때문이었다. 여담으로 당시 이혼 경력이 있던 차인표와 시네라의 결합을 두고 구설수에 올리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후 차인표의 미담 행보를 보면서 시네라가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며 칭송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 다음 아들의 여자의 출연,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데 한몫했는데 촬영 도중 입영할 상황이 되자 연기도 안 하고 바로 입영,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최고의 인기 스타가 입대하자 국방부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는지 차인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현역에 있던 남자 연예인들을 끌어모아 국방부 홍보 드라마 격인 남자 만들기를 촬영했고 이 드라마 역시 인기를 끌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군 복무 중인 상태에서 신고합니다라는 군대 드라마를 한 편 더 찍었다. 그 외에도 군 복무 중 조창호 소위의 북한 탈출기를 각색한 영화 알바트로스에도 출연했다. 군 제대 직후인 1997년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후속 격인 별은 내 가슴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 군 전역 징크스 유부남 당시로서 고령 매력 없는 캐릭터 등의 악조합으로 드라마 도중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안재욱에게 주연을 반납하고 존재감 없는 서부남주로 내려앉았다. 드라마 방영 도중 인기에 따라 남주와 서부남주로 바뀐 최초의 사례이다. 청춘 스타로서의 생명력이 여기에서 끝난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계기로 자신이 더 이상 청춘 스타가 아님을 깨달아 이후에 출연한 MBC 미니 시리즈 영웅반란부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영웅반란은 드라마 자체가 구성이 너무 짧아서 빛을 보지 못했지만 1997년 말 MBC 주말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부터 서서히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했고 1999년 MBC 미니 시리즈 왕초에서는 거지 역할로 파격 변신하기도 한다. 2000년에 방영한 SBS 미니 시리즈 불꽃에서 차도남 이미지를 선보여 비록 시청률은 조금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001년 MBC 주말 드라마 그 여자네 집에서 완숙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마침내 2001년 MBC 연기상에서 최우수 남자 연기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작품 선택이 매우 불운한 대표적인 대우로 꼽힌다. 쉬리를 거부했더니 그 역할이 송강호에게 갔다. 그런데 그 쉬리가 대박나면서 송강호가 유명해지더니 송강호는 이후 꾸준히 영화계의 배우로 성장을 해서 현재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에 4번 이상 출연한 유일한 배우가 되었다. 쉬리 까고 선택한 영화가 영화짱, 그 밖의 영화들은 망하거나 평이 극악인 게 대부분이다. 한반도가 300만 관객이 넘었지만 경쟁작인 괴물은
손익분기점을 넘어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오죽하면 목포는 항구다가 100만 관객을 겨우 넘기자 차인표 영화에서 처음으로 수익을 넘긴 영화라고 시내 20일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크로싱은 해외 촬영 도중 여러 불상사 끝에 제작이 미뤄지면서 제작비가 급증하는 어려움 속에 흥행도 참패했다. 거기에 아이언팜은 소리소문 없이 무채하시피 했고 보리울의 여름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심심한 영화라는 오명까지 썼다. 이 외에 반치광, 친구, 두사부이체,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영영칠 어나더데이 등을 거절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흥행이 성공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성공작이 많고 연기력 자체도 좋은 편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왕초, 영웅시대, 하얀 거탑, 명가, 괴물,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부 작품들은 논란이 있다. 왕초의 경우는 당대 최악의 깡패인 김춘삼을 미화하며 역사 왜곡이 가장 심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명가의 경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시중의 가문을 미화한다는 내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배우 본인의 처신에 구설수는 일절 없으며 드라마 자체가 구설수에 오른 경우들이다. 다만 건들거리는 캐릭터는 괜찮으나 번듯한 캐릭터의 경우 뭔가 뻣뻣한 느낌이 아직 있어 동화 능력에서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권상우처럼 어떤 연기를 해도 뻣뻣해 보이는 것이 문제. 대사 소화 능력도 아직 부족한 편이고 송강호나 최민식, 한석규처럼 진중하게 홀로 극을 끌고 나가는 역을 맡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가치관, 태도 등 정신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배우의 진정성 있고 성실한 모습이 배역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 그래도 2000년대 중후반대에서는 이런 이미지도 희석되고 있는데 연기력 이전에 각본이 싸구려 애국심에 찌들어 대책이 안 서던 한반도야 어쩔 수 없었다 치고 크로싱에서는 새터민들도 인정할 만한 문화와 구사 능력을 보여주며 열연했고 조연으로 출연한 타워와 감기도 성공을 거뒀다. 소위 연기파까지는 아니라도 잘하는 분야에서는 믿고 볼만한 정도는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슈퍼스타 K 시즌 5 2화에 출연한 아들 차정민 군에 의하면 아빠는 분노 연기를 정말 잘하고 엄마는 정색 연기를 잘해요라고 한다. 각종 시민운동, 기부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통일이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회운동가형 배우이다. 영영칠 어나더데이에 서부의 제의가 들어왔으나 한반도의 남북분단 문제를 왜곡한다며 거부하였고 이후 탈북자를 그린 크로싱에 참여했다. 2012년 2월 21일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 처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항의에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했다.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늦은 나이 입대를 선택해 현역 병사로 군복무를 마쳤다. 같은 시기 입대한 이휘재가 밝힌 바로는 군복무를 FM으로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중의 이미지가 매우 좋은 편. 물론 연기자 출신이었기에 국방부의 정훈 교육용 비디오 영화에 출연당했다. 이외에도 군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고합니다에서 당시 군복무 중인 배우들이 모두 이 드라마에 캐스팅당했는데 타인표의 모범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그의 극중 설정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로 다니다가 사고로 동기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고 어찌저찌 퇴교 후 군에 입대한 인원이라는 설정이 붙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극중 소대장이 바로 그의 사관학교 후배다. 더더욱 놀라운 건 이 사람 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고 뻐긴다. 2009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 잘 가요 언덕을 집필하여 작가 데뷔를 했다. 이어령 박사가 극찬했던 소설이니 관심 있다면 읽어보길 추천한다. 힐링캠프 차인표 편에 출연하면서 외국의 기아 아동과 결연을 맺어주는 컴패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다. 이 방송이 홍보 효과가 좋았는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외국의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다고 한다.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하였다. 참가의 변으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준호와 함께 정치계로 입문할 가능성이 높은 축에 꼽히는 편이나 본인은 이런 류의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해한다. 실제로 총선 비례대표 제의가 매 총선마다 있었다고 한다. 특히 봉사활동으로 유명한데 언제라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연예인을 꼽으면 항상 순위 안에 들 정도의 이미지다. 다만 재밌는 건 힐링캠프 및 여러 예능에 출연하여 자기가 봉사활동을 집중하게 된 얘기를 털어놓는데 의미심장하다. 원래 아내인 시네라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고 본인은 공감을 못하며 보여주기식 봉사활동만 하던 찰나의 우연한 기회로 아내인 시네라의 압박으로 인도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된다. 매번 퍼스트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행기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를 요구하였고 봉사단체에서는 애초에 주어진 비즈니스에서 퍼스트로 업그레이드된 좌석을 타고 갔다. 이후에 인도의 열악한 환경을 뚫고 봉사지역까지 갔고 너무 환하게 자기를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고 대체 내가 무슨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본격적으로 진짜 봉사활동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근육질 상체를 자주 노출시킨 원조 몸짱으로 대한민국에서 남성의 몸을 최초로 상업화시켰다. 특히 가슴 근육이 독보적이다. MBC 탤런트 공채 당시 딱히 보여줄 게 없어 심사위원들에게 흰색 마 자켓을 입고 가슴 근육을 선보였는데 합격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근육질 몸짱 1호 스타로 갓 데뷔한 신인 시절부터 몸매가 상당히 좋았다. 당시 국내에는 피트니스 문화가 정착되기 전이라 남성 연예인들은 몸매가 무척 평범한 편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잘 관리된 차인표의 몸매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양쪽 가슴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은 94년부터 30년에 걸쳐 전파를 탈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다. 50대인 지금까지 그 몸매가 유지되고 있으며 출연하는 작품마다 거의 모두 상체 노출신이 있다. 작가들이 일부러 추가하는 것인데 한때는 차인표 본인이 거부감이 들어 옷 벗는 장면을 기를 쓰고 거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근육도 자신이 가진 매력이라면 시청자들에게 더 늙기 전에 보여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38세의 영화 목포는 항구다에서 여성용 끈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나오는 파격적 노출연이고 선보인다. 45세의 드라마 개백에서 장군 역할을 맡아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 40대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근육질 몸매를 보여준다. 55세에는 비기슈 매거진 표지용 바디 프로필 화보를 촬영한다. 중년 이후 맡은 역에서는 발기부전을 겪는다든지 여성용 팬티를 착용하는 등 당대의 근육질 청춘 스타 또는 백마탄 왕자의 이미지를 뒤트는 설정이 많다. 싫어하는 음식이 개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자라 등 보양식인데 그 이유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체력에 자신 있다고 하며 40대 이후 닭 가슴살, 오리 가슴살은 먹고 있다고 한다. 독실한 개신교도라 크로신 감독이 개신교인이라는 점과 영화상 각본도 보고 출연했다는 고백도 한 바 있다. 그리고 분당 샘물교회의 아프가니스탄 피압 사태 당시 당사자들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평하면서 그들을 욕하는 자들은 다 비겁자들이라고, 심지어 배영규 목사를 예수님에 비교하는 등 비판받을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곳을 참조. 그리고 그 후 약 1년 후인 2008년에 본인도 이때의 말이 걸렸는지 이러한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기독교의 선교 방식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선교가 금지된 무슬림 국가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허용된 국가에서 교회를 기점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자신의 발언과 대치되는 관점의 뉘앙스를 가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한 번 논란이 된 것으로 드라마 명가 경주의 만석군 최부잣집의 최국선 역을 맡을 때 한동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 이때 차인표는 최국선이 최시중의 직계 선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연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많이 잠재웠다. 2019년 10월 31일 아침 뜬금없이 실검 1위에 올랐는데 자녀와 아내인 신혜라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92평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1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밝혀지길 이 주택의 전 주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의 아내 이모 씨였다고 한다. 그러니 언론이 조범동 옥중 자산 빼돌리기, 아내 명의 집 차인표 부부에게 10억에 팔아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아침에 기사가 쫙 뿌려졌고 몰려드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을 확인한 뒤 결국 차인표 본인이 페이스북의 사과문과 함께 자신은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 검색에서 나온 매물을 보고 거래했을 뿐이며 조범동과 관련된 집이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문을 내놓았다. 독립하기 전 모교인 서울충암고등학교 근처에 본가가 있었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찾아와서 단독주택의 대문과 벽에 가득히 애타는 마음을 적어놓기도 했다. 사대명포라는 중국 무협 드라마의 철수라는 이름의 고수로 등장하기도, 2012년 2월 27일에 첫 방송되는 KBS의 새로운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서 이례없는 파격 개그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서 주목받았었다. 2012년 2월 23일 오랜만에 해피투게더 3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본인과 예능은 싫고 개그 콘텐츠는 좋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신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샤크라 출신 가수 황보와 많이 친하다는 것, 4차원 박수, 그리고 분노의 가슴, 근육 개인기 등등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더불어 소설도 쓴 바 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다지 성공은 못했지만 소설을 3권이나 냈고 아주 명작은 아니라도 볼만하다는 평도 있다. 럭키짱의 풍우는 차인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이다. 정확하게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강풍우 이사가 풍우의 모티브, 몸짱인지라 나이에 비해 덜 들어 보이는 편이다. 무려 56세 중년에 접어든 후로는 높신분 캐릭터를 맡는 부분이 많아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사장 같은 정재계 고위인사 역할을 두루 섭렵했고 감기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역도 맡았다. 특히 재난물에선 항상 높신 분으로 나온다. 다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서히 노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과거 꽃미남 비공자 같은 비주얼은 어디 한다는 편이라 중후한 미중년으로 곱게 늙었다. 1997년 TV는 사랑을 싣고해서 미국 유학 시절 절친이었던 터키인 친구 제프 우그르를 찾은 적이 있다. 그를 찾기 위해 제작진이 미국까지 건너가 수소문한 끝에 만남이 성사되었다. 2019년 5월 8일 유튜버 영국 남자와 함께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에서 본인이 직접 연출한 코미디 영화인 옹알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다.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 5월 28일 출연자인 배우 최경선과 함께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영상 2021년 영화 차인표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 2021년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특임교수로 초빙되어 부임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물러났다.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인 만큼 특히 1990년대 중후반에는 같은 방송사 공채 출신인 안재욱과 MBC 간판 스타였으며 MBC 연기대상 본상인 신인연기상, 우수연기상, 최우수연기상, 대상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어떤 작품이건 특정 연기만큼은 거의 매번 짤방급 폭풍 연기를 선보이는데 바로 차인표의 분노 시리즈 대물에서도 보여줬다. 분노의 칫솔질이 바로 그 시작이긴 한데 문제는 그걸 하고 나서 몇 년간 어금니 몇 개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한다. 물론 치아나 잇몸에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하루 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이겠지만 인터뷰 자체가 그 연기한 지 10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동안 치주염이든 충치든 치아 몇 개를 상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니 그 탓이야 보는 것은 좀 억지일 수 있다. 물론 유머로 말한 것이긴 한데 어금니 여러 개가 임플란트인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 분노 연기는 2000년에 방영된 드라마 불꽃부터 선보였다. 그리고 TS 샴푸 광고에도 나와 분노의 찬머리 감기를 선보였다. 2017년 프로야구 627 대첩 경기 때 36번 감았다고 한다. 참고로 트리시스 샴푸 광고에도 나왔었다. 그의 아버지가 항만회사 조성해운의 회장인 차수웅 씨이다. 타인표는 차수웅의 3남 1녀 중 차남이다. 위로는 형이 있으며 아래로는 남동생 그리고 늦둥이 막내 여동생이 있다. 차수웅은 자신의 자녀들 중 차남인 인표의 리더십이 제일 좋아서 차인표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으나 차인표를 포함한 사남매 모두가 회사 상속을 거절했다. 2023년 7월 8일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이 병원으로 별세했다. 차 전 회장은 눈을 감기 전 유족에게 15개월간 투병을 도와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게 돼 감사하다며 너희들이 있어 행복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차인표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 전 회장과 함께 산책하며 찍은 영상을 올리고 아버지 안녕히 하세요. 천국에서 만나서 또 같이 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 부인인 배우 신혜라도 인스타그램에 차 전 회장 영정 사진을 올리고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저희 엄마와 도련님과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라고 적었다. SBS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 본인이 밝히길 맏형 차인혁은 차인표의 추함고 선배이며 전국 4등을 하기도 한 수재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2015년 삼성 SDS 기술전략기획팀장이자 상무에서 SK텔레콤에서 에어 분야 사업본부장이자 전무로 헤드헌팅되었고 2019년 9월 CJ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된 이후 3개월 만에 12월 30일 정기 인사를 통해 CJ올리브네트워크스의 대표로 선임되었다. 차인혁의 목소리는 차인표와 상당히 닮았다. 그의 동생 차인석 역시 학창시절 수재로 미국 MIT 경제학부 출신의 IBS 스코틀랜드 원리은행에서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3년 10월 17일 구강암으로 사망했다. 아들 차정민은 친아들이고 딸 2명은 입양했다. 아내 신혜라와 함께 온 가족이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에 출석 중이다. 예능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는 청운교회에 출석했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번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이후에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로 차출되어 나머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본인이 설립한 소속사이자 영화 제작사 아내 신혜라도 같이 속해 있다. 2010년 이후로 게시글이 없다. 우성해운 차수웅 명의 회장이다. 3남 1녀 중 둘째가 차인표인데 형, 남동생, 여동생도 전부 아버지의 제안을 거부했었다. 모두 자신들의 길은 따로 있다고 했다고 한다. 단순히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명이 미스터 MBC였다. 오죽하면 1991년 MBC 창사 30주년 때 서브 타이틀 자막으로 차인태의 30년이라고 나왔을 정도. 참고로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자식이 셋 있는데 딸 2명이 입양한 아이들이다. 첫 방송이 나가고부터 바로 전국에서 반응이 온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성형, 몸짱, 해외파가 흔해진 지금은 이런 식의 스타 탄생은 안 나온다. 같은 예로 마지막 승부가 방송되면서 실시간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게 느껴진 입사 동기 심은아가 있다. 미국에서 첫 번째 결혼을 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혼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혼이 정확한데 자꾸 사실혼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위자료까지 지불되어 이혼이 맞다 때문에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인표는 입대 전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사실 본인만 마음을 먹는다면 군면제도 가능했다. 하지만 탤런트 공채에 합격한 이후 미련 없이 영주권을 포기하여 군입대를 선택했고 또 아들의 여자 촬영을 위한 입영연기를 병무청에서 거부하자 군말 없이 입대했다. 그것도 결혼을 3달여 앞둔 상태에서 결국 결혼은 특별휴가를 받아 나와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8년 뒤 비슷하게 미국 영주권을 지녔으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누군가는 역으로 꼼수를 사용해가며 시민권을 획득하여 병역 기피를 선택했고 전역 후 재기에 성공한 차인표와는 달리 그 누군가는 영원히 한국 연예계는 물론 한국땅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육군훈련소를 배경으로 촬영했으며 훈련병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당시같이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던 가무성, 이휘재,
구본승과 훈련소 입소 동기로 출연했다. 이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냉혈한 훈련무사관 역할은 김세준이 맡았다. 전술한 남자만들이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의 드라마여서 신고합니다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게 구성을 했다. 기획 단계부터 6부작에 불과했다. 어하다드의 흥행은 해외 한정이고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을 비하했다는 내용 등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흥행도 실패했다. 물론 전체로 따지면 영영치 시리즈 사상 최대 수입을 거두긴 했다. 영웅반란, 왕초 등의 작품에선 꽤 좋은 연기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2010년대엔 권상우는 코믹한 역할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연기 연습을 할 정도의 엄청난 노력파라고 한다. 그래서 내 쌍에선 차인표의 연기력이 그의 인품 절반만 되었더라도 하는 탄식이 자주 나왔다. 후배 연기자들의 연기력이나 연기 자세에 대해서 엄하기로 유명한 대배우 박근영조차도 차인표를 좋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려면 영주권은 어차피 포기해야 했고 그 경우에는 군입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서 정착해서 거주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영주권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사실 봉사활동으로 노출되는 많은 연예인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요청받으면서 직접적인 출연료를 받을 수 없으니 비행기나 호텔 등을 최고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말 못하는 관행이었다. 특히 모 여배우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이상의 비행기 좌석 요구 및 음식 요구, 봉사활동 중에 흡연, 최고급 호텔을 요구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었으나 사실 비즈니스 이상의 좌석 요구나 최고급 호텔 제공, 흡연 등은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었다. 단지 그 여배우가 찍혀서 기사화가 되었을 뿐 황보가 아내인 신혜라와 절친한 사이다. 그래서 친해진 듯하다. 인터넷 언론에서는 숨겨진 예능감이라며 즐거워하고 있으나 차인표는 원래 재미있는 사람이다. 윤도현의 러브레터에 깜짝 출연해서 말도 안 되는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였다. 미국 유학 생활을 하여 영어를 능숙하게 하기에 한국어를 못하는 영국인 올리와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 연기가 인상 깊었는지 2012년 삼성자산운용은 차인표의 분노 연기 장면만을 모아서 ETF 광고를 했다. 게다가 분노 연기와 같이 나오는 자막이 하나같이 웃기다. 분노의 양치질은 무한도전 완전 남자다잉 특집에서 유재석이 패러디했다. 무슨 뜻이냐면 경기 중계 당시 TS 광고 방송 송출 횟수가 36회라는 뜻이다. 참고로 차승원은 타이어를 이날 40번을 갈았다고 한다. STATION 광고 횟수가 40번,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다. 이복 동생이며 재혼한 부인 사이에 얻은 딸이라고 한다. 힐링캠프에서 차인표가 그냥 회사원이라고 언급했으나 웃자고 한 소리고 이때도 삼성 소속이었다. 삼풍백화점의 이모 회장이 떠오를 법한 캐릭터다. 본인의 욕심으로 사고를 쳐놓고도 자기 살겠답시고 방어력을 죄다 내려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사실 여러모로 삼풍 일가를 참고한 인물로 보이는데 타워스카이의 붕괴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불에 탄 건물을 보며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은 삼풍 사장이었던 이한상의 일화를 참고한 듯하다. 이한상 사장도 붕괴 당시 무너진 건물 앞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경찰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물음에 여기 사장입니다 라며 신분을 밝힌 후 구속되었다고 한다.